봉투 하나 들켰다고 여든 앞둔 부부가 끝장이라니요. 그날 저는 아침밥 냄비를 올려두고도 손이 떨려 불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햇빛은 창틀을 타고 조용히 번졌는데 제 마음은 어두운 물에 잠긴 듯 가라앉았어요. 저는 올해 80을 바라봅니다. 이야기 속에서 제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은퇴 뒤 삶은 단순했습니다. 작은 집, 마당 가장자리의 화분들, 부엌에 배어있는 된장 냄새. 남편은 아침마다 신문을 넘기며 물을 달라거나 반찬이 짜지 않냐고 묻곤 했지요. 저는 그 질문이 싫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표시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별일 없이 흘러가는 날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조용히 쌓이는 만큼 조용히 금이 가기도 하더군요. 그 균열은 처음부터 거창한 사건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오래 숨겨둔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랍맨 아래, 접어둔 천 아래, 손을 깊이 넣어야 닿는 자리. 그 봉투 안에는 현금과 메모, 그리고 통장 번호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소소한 금액일 수도 있지만 제게는 긴 세월을 버티게 해준 안전줄이었습니다. 그 돈은 욕심으로 모은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돈 이야기가 나오면 얼굴이 굳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실패가 한 번 있었고 그 뒤로 불안은 우리 집 공기처럼 남았지요. 빚 전화가 울리면 남편은 숨부터 고르지 못했고 저는 그 숨을 대신 받아내듯 움직였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무너질 날이 오면 적어도 밥상만큼은 끊기지 않게 하자고요. 그래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또 무너질까봐, 아이들이 불안해질까봐, 제가 혼자 견디면 넘어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키려던 선택이 나중에 칼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애써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남편이 서랍을 정리하겠다고 손을 뻗는 순간 저는 그 작은 움직임에서 끝의 냄새를 먼저 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이 열리는 소리가 우리 노후를 가르는 첫 소리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숨겨둔 게 돈이 아니라 말을 못한 세월이었다는 걸 남편은 그날 알았습니다. 아침부터 남편은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이상할 만큼 서랍을 오래 들여다보더니 정리 좀 하겠다고 말했지요. 저는 대답 대신 국그릇만 닦았습니다. 그릇이 미끄러질까봐 손에 힘을 더 줬습니다. 서랍이 덜컥 열릴 때마다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낡은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저는 물을 한 모금도 삼키지 못했어요. 잠시 뒤 남편의 손끝에 봉투가 걸렸습니다. 그는 봉투를 들어 올린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봉투를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돈을 세는 게 아니라 시간을 확인하는 사람처럼요. 저는 부엌에서 그 뒷모습을 보며 다리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로 설명할 틈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통째로 들켜버린 순간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낮게 물었습니다. 이 돈은 언제부터 있었냐고. 목소리는 차분했는데 그 안에 서늘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말하면 그 시절의 공포와 빈 통장과 새벽을 모두 꺼내야 했습니다. 제 침묵이 길어지자 남편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왜 혼자 모았냐고. 왜 말하지 않았냐고. 평생 함께 살았는데 왜 혼자 준비했냐고요. 그 말들은 비난 같기도 하고 서운함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변명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도 겁을 먹고 살았다는 걸 남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봉투가 탁 하고 닿는 소리가 우리 사이에 금이 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고개를 돌린 채 방을 나갔습니다. 현관 쪽으로 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길게 울렸고 저는 그 소리 앞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설명은 시작도 못했는데 단절이 먼저 와버린 거지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쉬운 대화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남편이 등을 보인 채 나가버리자 집이 갑자기 낯선 공간이 됐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숨만 쉬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벽을 타고 흘렀지만 그 빛이 제 안까지 들어오지 못했어요. 봉투 하나가 테이블 위에 놓인 채 마치 증거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가 우리 결혼의 중심을 찌르고 있더군요. 남편은 젊은 시절 크게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우리 집의 공기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돈 이야기는 금지어처럼 돌았고 남편은 계산서를 보는 순간부터 입이 굳었습니다. 그때 저는 늘 먼저 움직였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면 작은 일을 더했고 전화가 울리면 제가 먼저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더 그랬습니다. 밥값이 빠듯한 날엔 반찬수를 줄였고 옷은 수선해 입혔습니다. 남편이 자책으로 무너질까봐 저는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절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무너지면 내가 최소한의 바닥은 마련해 두자고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동전 몇 개였습니다. 그 다음엔 장보고 남은 돈, 누가 준 작은 수고비. 그렇게 모은 돈이 몇 해를 지나며 숫자가 되었고 숫자는 세월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본 금액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시간을 몰랐습니다. 그가 본 것은 결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봉투는 배신처럼 보였겠지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는 동안 남편은 혼자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믿었는데, 나는 몰랐는데, 그런 마음으로요. 저는 부엌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입을 열면 과거를 꺼내야 했습니다. 꺼내면 서로가 다시 아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결국 더 큰 오해가 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지요. 저녁이 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은 평소보다 넓고 소리는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창밖 자동차 소리까지. 그 모든 소리 사이에서 제가 느낀 건 한 번 금간 믿음은 쉽게 붙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되돌리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돈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마음을 숨긴 죄로 벌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다음 날 테이블 위 봉투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밤새 뒤집혔습니다. 남편의 떨리던 손과 말끝에 섞인 냉기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차가운 공기를 들였습니다. 바람이 들어오자 오래된 기억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빗독촉 전화가 울리던 밤, 문 두드리는 소리에 몸이 굳던 순간, 그때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저는 대신 세상을 마주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지키려고 다른 방향으로 버텼습니다. 그 버팀이 문제였을까요? 남편은 침묵으로 버텼고 저는 숨김으로 버텼습니다. 둘 다 보호였는데 결과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날 낮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단어는 짧았습니다. 지금은 말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신혼여행 사진을 넘기자 젊었던 얼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았던 날의 사진도 있었지요.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이 와도 함께 버틸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흔들렸을까요? 사진을 덮고 나니 더 선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서로에게 말 걸던 습관이었습니다. 남편은 실패의 기억을 혼자 품었고 저는 불안의 그림자를 혼자 눌렀습니다. 둘이 같은 집에 살면서도 다른 세계에서 버틴 셈이지요. 그 틈이 봉투 하나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저녁 무렵 저는 남편의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의자 하나가 비었을 뿐인데 집의 중심이 빠진 듯 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상한 깨달음이 올라왔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이 아니라 정리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제 등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평생을 붙잡고 살았는데 이제는 놓는 연습을 하라니 너무 잔인했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과 연락은 되었지만 대화는 안부로 끝났습니다. 필요한 말만 남고 마음은 남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대화보다 더 빠르게 관계를 식히더군요. 저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봉투의 무게가 손바닥에 남았습니다. 그 안에는 돈보다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모은 날들, 숨긴 날들, 겁먹은 날들. 그 모든 날들이 작은 종이에 눌려 있었지요. 저는 이제라도 말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말은 용기가 아니라 타이밍이더군요. 남편이 어느 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에 가슴이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경계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인데도 서로가 손님처럼 앉았습니다. 마주 앉자 방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숨소리마저 크게 들렸고 저는 물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았는데 왜 혼자 두려움을 견뎠냐고요. 그 말은 화가 아니라 상처였어요. 저는 그제야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실패하던 시절 제가 느낀 공포. 아이들 밥상 하나 지키려고 새벽마다 뒤척이던 밤. 집을 잃을까봐 잠을 못 자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저를 비상금이라는 선택으로 밀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더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왜 함께 나누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눈빛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세월은 말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날 밤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다고요. 우리 삶을 어떻게 이어갈지 모르겠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끝을 예고하는 말은 늘 조용하게 오더군요. 서로를 위했다고 믿었는데 남은 건 서로의 흉터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생각이 길어지면서 집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대화는 줄고 눈길도 줄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밥을 하고도 남편 몫을 덜어놓지 못했습니다. 혹시 먹지 않을까봐, 괜히 상처가 될까봐요. 남편은 집 안에 있어도 마음은 밖에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신문을 펼치고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얼굴. 저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죄인처럼 작아졌습니다. 숨긴 것은 돈인데 벌은 마음으로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 떨어져 지내겠다고요. 혼자 정리하고 싶다고요. 그 말은 잠시라는 단어를 달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이별로 들렸습니다. 남편은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가방은 여행보다 결심을 담는 크기였습니다. 현관에서 남편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 문을 열었고
바깥에 찬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문손잡이를 잡고도 붙잡지 못했습니다. 붙잡는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와서 함께 견디자고 말하기엔 이미 너무 오래 혼자 견뎠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이 비워졌습니다. 저녁이 깊어질수록 공간이 넓어졌고 넓어진 만큼 마음은 더 쓸쓸해졌습니다. 그날 남편이 남기고 간 서류 봉투가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요. 봉투를 열자 이혼 절차 안내와 정리된 메모가 나왔습니다. 글씨는 단정했습니다. 마치 감정을 접어넣은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더 아팠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오래 혼자 결론을 내렸는지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그 종이를 덮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끝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것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큰 싸움도 없었는데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봉투 하나가 아니라 말하지 못한 세월이 우리를 밀어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했습니다. 이혼이란 단어는 멀리 있던 게 아니라 우리 식탁 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집의 리듬이 깨졌습니다. 아침에 물 끓는 소리를 들어도 누군가 부르지 않았고 저녁에 불을 켜도 맞은편 의자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현관을 몇 번이나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건 상대가 돌아올 마음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더군요. 저는 남편의 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정리된 셔츠들, 안경 케이스, 늘 보던 신문 묶음. 그 모든 것이 사람의 부재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손끝으로 셔츠 옷깃을 스치자 기억이 쏟아졌습니다. 젊었던 날, 다투고도 다음 날 밥을 차려주던 시간. 아이들 성장통을 함께 넘기던 계절. 웃음이 있던 날들도 분명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까지 와버렸을까요? 저는 테이블 위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법적 절차, 필요한 서류, 정리할 항목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정돈된 문장들이 오히려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결혼이 이제 항목으로 나뉘어 정리되는구나. 그 사실이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무너진 기억을 혼자 안고 살았을 겁니다. 저는 불안을 혼자 삼켰고 남편은 자책을 혼자 눌렀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집에서 서로의 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속을 모르니 봉투 하나가 칼처럼 보일 수밖에요. 저녁이 되자 제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대로 붙잡으면 더 다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남아있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것. 그 진실이 천천히 와 닿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결심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붙잡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그때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붙잡는 말은 늦었고 후회는 길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 그 질문만 남은 채 저는 긴 밤을 조용히 넘겼습니다. 마지막까지 붙잡을 수 없었다면 마지막만큼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창문 위로 번졌습니다. 며칠 전과 똑같은 빛인데 집안의 온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식탁 위 컵 하나 접힌 식탁보, 비어있는 의자. 사소한 것들이 저에게 이제 혼자 살 시간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는데 마음은 쉽게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절차 안내서, 남편이 적어둔 메모, 서류 목록. 종이는 얇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시간이 두껍게 눌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는 늘 가지런했습니다. 감정이 흔들릴수록 더 단정해지는 사람이라서요. 저는 그 단정함에서 오히려 상처를 읽었습니다. 그도 혼자 마음을 닫고 견뎠을 거라는 걸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숨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 표지를 손끝으로 만지자 이상하게 허무함이 올라왔습니다. 이 돈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는데 결국 우리를 갈라놓는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 저는 통장을 펼쳐 숫자를 보고도 기뻐지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남아도 관계는 남지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은 숨길 수 있어도 마음까지 숨기면 결국 길을 잃는다고요. 그 말이 후회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남기기엔 앞으로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남은 삶을 미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류를 정리해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끝내자고, 더 다치지 않기 위해, 남아있는 마음의 마지막 조각을 지키기 위해서요. 밤이 찾아오자 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혼자의 시간이 시작되겠지만 두려움만 붙들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시간까지 부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진짜였고 그 진짜가 있었기에 더 아팠던 것뿐이니까요.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보자고요.